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채널 주 마이스터 세븐의 최성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과 저희가 한 2회차, 3회차에 걸쳐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중개법인으로서는 1등인 회사가 한국분들, 아주 젊은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텍사스 레거시 리얼티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표부터 임원분들이 한국의 저희 최고다 TV를 위해서 내방하셔서 미국 투자를 할 때 어떤 유의할 점, 그 다음에 미국 투자의 장점,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이 투자 시점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주택이 됐든 커머셜이 됐든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사스 레거시 리얼티의 대표님과 그 다음에 임원분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프송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모는 한국 분들하고 별 차이 없지만 어쨌든 20년간 미국에서 있으시면서 중개법인으로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텍사스 레거시 리얼티가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중개법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텍사스 레거시는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 소재해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필요한, 매매에 필요한, 구매에 필요한 자금 조달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죠. 토탈 서비스. 그래서 저희가 종합 부동산 자문회사로 달라스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중개사뿐만 아니고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저희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법률 자문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회계 관련된 CPA 분들도 필요하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실 은행의 분들도 많이 필요하신데, 저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런 파트너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부심 있게 달라스에서는 넘버원 제1의 부동산 중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놀라셨지만 한국은 중개법인에 계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오신 텍사스 레거시 리얼티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젊으시고,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고객분이 미국 커머셜 투자할 때 제가 이제 미국 세무사고 한국 세금도 많이 아니까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오늘 그래서 아마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은 금리나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영향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글로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자율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기준 금리인데요. 그게 6.25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거의 한 3%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이번에 또 올리고 하면 연말까지 해서 한 7%가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자가 많이 올라갈수록 대출을 받으셔서 건물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캐시로 지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딜이 되니까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어쨌든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미국도 커머셜이나 이런 자금이 크게 투여되고 대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가 한국의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상, 미국은 부동산 투자할 때 한국과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의 관리비를 얹혀서 받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수익률 면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예, 대표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로스 렌트라고 생각하시고, 미국에서는 출번 리싱이라 그래요. 그로스 리스는 본인 임대를 받으셔서
익스펜스를 줄이실수록 본인 소득이 많으시는 거고인데요. 네. 이제 트리플 넷 리스는 세금, 보험, 관리비, 그러니까 그 주변 뭐 잔디 깎고 그런 관리비, 그리고 이제 건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관리비까지 테넌트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렌트 이제 정해진 그 딱 임대 금액이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고 5년에서 10년짜리 리스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보다는 안정한 그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지금 좀 영어를 오래 하셔서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은 하시긴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하고 일부 관리비만 내는데 미국은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이 되게 큰데 재산세나 보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임차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넌트 관리비, 주변 관리비까지 전부 다 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는 전부 다 순수하게 남는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뭐 거기서 재산세 내고 관리비에 부족한 거 또 이제 채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임대료는 전부 다 건물주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세금부터 보험료 모든 비용들을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텍사스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뭐 오스틴이 있고 뭐 달라스가 있고 그럴 때 네. 이제 커머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가격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캡 레이트는 장소하고요. 테넌트의 구성과 테넌트가 얼마나 강한지,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다, 뭐 본사 보증 들어간 이런 거 그런 것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안정적인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 10년짜리 리스의 싱글 테넌트 빌딩이다. 그 단독 건물. 그럴 경우에는 뭐 한 4% 정도 나오고요. 그건 이제 순수익 4%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멀티 테넌트를 해서 테넌트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한 6에서 6.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멀티 테넌트가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좀 궁금한 건 뭐냐면 한국은 부동산을 샀다가 팔고 다시 사면 세금을 내고 판 가격만큼의 뭐 부동산을 사지 못하거든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그게 가능한데 사실입니까? 네, 그게 이제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에 계시는 올드머니 오래된 돈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백익분들은 다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의 건물을 사셨는데 200만 불에 팔게 된다면 100만 불의 양도소득세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유배시키고 롤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같은 사이즈나 더 큰 사이즈로 사셔야 되고요. 그 룰이 있어요. 1031 익스체인지 룰이 있는데 그거 딱 맞게 한다면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또 새로운 걸 살기 전까지 내가 그 명단,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매각하고 나서 살려고 하는 부동산들의 어떤 그런 명단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 180일이 됐든 그 안에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2월까지 한국말로 말하면 2월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소비 비용이 나가는 거 없이 그거 내가 판 가격으로 또 살 수 있는 다른 물건 더 큰 걸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내게 돼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한국은 이제 주택 시장도 상당히 어렵고 그 커머셜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주택은 또 상당히 지금도 되게 인기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택이 사실은 물론 이제 강남은 되게 비싸죠. 뭐 그 외 지역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렌트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유학이 됐든 그다음에 투자 용도로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매매했을 때 그 매매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같은 경우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대로 이자율이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 미국 안에서도 주택을 사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로 가게 되고 그래서 렌트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전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장기성으로 보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률을 가지실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만약에 현금으로 좀 달라스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뭐 학군이 좋다든지 네네네. 뭐 좀 인구가 많은 쪽에 구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아마 한 6%에서 한 9% 정도 현금으로 사신다고 했을 때 네. 예, 뭐 대출을 조금 끼시면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뭐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 달라스가 미국에서 한 5번째 그렇게 되나요? 네 번째. 예, 네 번째 정도 되는 도시라면 한국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대구, 부산 두 번째라고 보고 인천, 대구 뭐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한 10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한국 돈으로 10억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보면 한 70만 불, 80만 불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살 수 있나요? 100평 100평. 정도. 와, 네네. 그럼 거의 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국은 조금 작은 주택들은 한국 돈으로 한 3, 4억에서 5억 정도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네, 한 45만, 50만 불 정도면 뭐 좋은 괜찮은 가격이 지역. 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엔트리 레벨 홈이라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 뭐 신혼부부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 2,000 스퀘어피트가 한 36평 정도 됩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2개, 네. 땅도 있고 네. 거라지도 있고 그런 이게 단독주택이 네네네.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거 40만 불, 50만 불은 지금 환율로 따져도 한 6, 7억이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거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택 부분이나 커머셜 부분들이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서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주택 부분들은 결국은 집을 못 사니까 결국은 누구는 자꾸만 임차를 해야 되고 거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주택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주택 부분은 수익률 인상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금리 인상이 또 부동산에서 이렇게 좋은 면을 또 갖다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특히 지금 두 분은 이제 텍사스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왜 텍사스 부동산이 예를 들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럼 미국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캘리포니아부터 해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투자를 한다면 또는 우리가 주택을 한다면 텍사스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텍사스 하면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카우보이 뭐 이렇게 사막 있고 약간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텍사스 또 특히 달라스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그 통계청에서 매 10년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 가장 빨리 그 인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들이 텍사스 안에 달라스나 오스틴 그리고 휴스톤 그 지역들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 중에 25개의 기업들이 텍사스 안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 많이 또 들리는 얘기들이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나 그 뉴욕 쪽 동부 쪽에 있는 본사들도 텍사스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사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인구가 7.4%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6%, 뉴욕은 4%. 그러니까 평균보다 안 컸으니까 오히려 좀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에 비해 텍사스 같은 경우는 거의 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체 텍사스고요. 각 뭐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뭐 많게는 20% 이상 또 헤이스라는 지역은 53%가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텍사스가 정말 인구들이 정말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개발에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에 텍사스 안에 오스틴과 달라스 지역이 양쪽 다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가 좋은 거는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학군도 학군으로 보면 뭐 어떤 학군들이 이제 학군이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학교들 중에는 이제 라이스 대학교라고 이제 중부의 하버드라고 하죠. 네, 중부의 네, 하버드라고 네. 하는데 이제 라이스 대학교가 휴스턴에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UT 주립대학교, 네, 네, 저기 네. 오스틴에 네. 또 있고 UT 주립대학교가 아마 규모로 보면은 뭐 미국에서 넘버 원, 네, 투 네, 한다 네, 해서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IT 기업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송 대표가 네. 설명을 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옛날에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얘기하는데 네, 네, 이제 네, 실리콘 페리라고 평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가운데 아, 네. 미국이 있으면 가운데 평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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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달라스를 시작해서 어스틴까지 네네네네. 거기에 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 이제 본사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미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내야 되든 아니면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든 임대소득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연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 말고 주세가 있어요. 이 주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 거의 10%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20%에 10%가 지방세니까 22%가 2%가 지방세인데 미국은 그냥 21%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주세까지 부담하기 상당히 버거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사를 텍사스에 두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플로리다나 물론 이제 개인 소득세를 보면 델라웨어나 네바다 이런데 그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들이 주세가 없는 한 4-5개 주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중에서도 텍사스 쪽으로 많이들 옮겨가면서 세금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샀거나 부동산 커머셜을 샀을 때 그 주세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세금들은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회사들이 텍사스로 들어오고 오스틴이나 이런 데 들어오고 거기에 있던 인구 유입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미국 세무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그 텍사스 또 달라스가 됐든 오스틴에서 어떤 부동산들 유형들 오늘 뭐 사례로 좀 갖고 오셨을 때 어떤 부동산 투자들을 하는지 우리 고객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모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주택 당연하고요. 그 상가 건물들, 그리고 요즘에 문의 또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그 삼성 반도체라든지 저기 테슬라 본사가 또 오스틴에 소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장이라든지 그 웨어하우스, 네. 네네, 그쪽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오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 쪽도 그래서 앞으로 그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들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좀 전략적으로 찾아서 그쪽에 개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그 가장 많이 도와드렸던 부분은 이제 상업용. 네, 상업용. 예, 네, 예. 그래서 그 좀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레이프 대표님. 네, 그 이제 미국하고 좀 제가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네, 네. 있다면 이제 그 세입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사 직영 운영하는 뭐 스타벅스나 네. 이렇게 그 은행들이나 네네네. 이런 컴퍼니들이 자기 부동산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무조건 다 리스를 리스에, 하는 네, 형태예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로케이션에 정말 탄탄한 그런 테넌트를 모시게 된다면
좀 최고의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상업용 커머셜이나 주택이나 어떤 게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한 보호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통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걸 개발하려고 해도 임차인들이 적어도 10년까지는 본인이 5%씩 올리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들여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임차인들이 뭐 여기 이제 미국 텍사스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돈을 안 냈어요. 그럼 명도 한국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나가고 버티거나 이래서 그 명도하는 시간과 소송과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텍사스는 되게 비즈니스에 호의적인 네, 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주가 정말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렌트가 늦거나 그러면 뭐 레이트 피 같은 게 청구되겠죠.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리스 어그리먼트라고 계약서에 네. 안 한 대로 하면 디폴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디폴트 된다면 이빅션이라고 네. 나가라. 네네네. 그런 걸 붙여서 네. 3일 안에 나가고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세요. 건물주의 포지션이. 네. 그러면 한국처럼 어떤 소송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네. 법적으로 나가라는 어떤 명도의 어떤 명령 이런 거 없이도 그 내용이 딱 맞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이빅션 노티스를 할 수 있죠. 근데 테넌트가 또 안 나가고 네. 그 뭐 버틴다든지 네, 그럼 네.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미국은. 네, 참 젠틀합니다. 네. 아니 한국 분들도 젠틀하긴 한데 어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투자자 분들이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가 됐든 오스틴의 커머셜이 됐든 주택을 투자할 때 네. 보통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미국의 그런 법인이나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저기 그 뭐 대표님께서도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개인적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건 저희도 이제 그게 네. 레커멘드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제 라이벌티 이슈가 있고요. 네네네네. 또 회법상으로도 또 네네.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뭐 컴퍼니를 설립하셔가지고 네. 현지에서 네.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고객분한테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그걸 갖고 증여상속하는데도 세금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냐 부동산을 소유한 커퍼레이션으로 주식으로 갖고 있느냐의 차이도 크고 나중에 이거를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등기 문제가 상당히 미국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리빙 트러스트가 됐든 커퍼레이션을 통해서 투자하든 이게 이제 세금으로 봐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법인을 통해서 법인화해서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한국도 거기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분들한테 자세한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좀 큰 내용들만 좀 전달을 요청을 드렸어요. 아마 또 오셔서 또 내용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번 1차수, 2차수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의 개념과 포트폴리오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다음에 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부동산이 뭐가 좋은지를 물론 이제 가서 보고 한국에서 내 비즈니스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신경을 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넌트 관리부터 이렇게 된다면 고객들한테 어떤 일정의 어떤 그런 테넌트 관리부터 회계 관리부터 물론 당연히 처음에 부동산 매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고객들한테 정확히 안내해 주는 이런 플로우가 있나요?
그 샘 대표님께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